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직원입니다. 자, 재밌어졌습니다. 아스널이요, 첼시 원정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20일, 이곳 시간으로 20일 저녁에 열렸던 이 첼시의 홈구장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첼시와 아스널이 격돌을 했습니다. 사실 첼시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아스널이 계속 3연패 중이었고 첼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스널의 경기력이 되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래도 아스널이 조금 불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첼시가 자멸했습니다. 아스널이요 4대2로 승리를 했는데요. 전반 14분에 은케티아가 선제골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 17분에 티모 베르너가 다시 골을 넣으면서 1대1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반 27분에 에밀 스미스 로우가 다시 골을 집어넣으면서 2대1로 첼시가 다시 앞서 나갔고요. 전반 32분에 아스필리쿠에타, 첼시의 아스필리쿠에타가 다시 동점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전반은 2대2로 끝났고요. 후반 들어서 첼시가 두 골을 허용을 했어요. 아스널의 이 은케티아가 57분에 다시 이제 세 번째 골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에 사카가 페널티킥으로 세이골을 박으면서 아스널이 첼시를 4대2로 눌렀습니다. 승부의 분수령 잠깐 보면요. 사실 아스널이 4골을 집어넣었습니다만 아스널이 제대로 만든 필드골은 이 전반 27분에 에밀 스미스 로우가 집어넣었던 그 두 번째 골밖에 없습니다. 사실 보면 그 전에 이제 전반 14분에 은케티아의 골 그리고 그 57분에 넣었던 은케티아의 골도 이 첼시의 수비 집중력 부족 때문에 아스널이 골을 뽑아낸 거고 마지막에 부카요 사카가 얻어냈던 페널티킥은 여러가지 또 이제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페널티킥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첼시의 수비 집중력이 무너졌죠. 특히나 전반 14분에 은케티아가 첫 번째 골을 넣었지. 이 상황에서 야, 크리스텐센이 그런 실수를 합니까?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아스널이 잡아내가지고 한번 롱볼을 한번 올렸죠. 그러면서 은케티아가 열심히 달려갔고 그게 압박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첼시에서 뛰고 있는 센터백이라면 그 정도의 실수는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은케티아가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크리스텐센이 거기서 백패스 미스를 하면서 바로 은케티아한테 볼을 내주고 말았고요. 은케티아가 수비수까지 제치고 골키퍼에 제치면서 슈팅을 하면서 골을 집어넣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전반 14분 만에 아스널이 선제골을 앞서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팀 전체 그러니까 경기 전체의 분위기가 아스널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골 하나 자체가 경기의 분수령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정말 수비 실수는요, 수비수들이나 골키퍼들은요, 이런 실수 하나가 경기 전체의 결과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비 집중력에서 크리스텐센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날 경기 아스널 승리에 가장 분수령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스널이 이렇게 4대2로 승리를 하면서요 정말 재밌어졌어요. 경기 전체 프리미어리그 순위표를 보시게 되면요 이 토트넘과 아스널이 승점 57로 똑같아졌습니다. 경기 수도 이제 똑같아졌어요. 32경기. 이제 토트넘도 그렇고요. 아스널도 그렇고요. 6경기 남았습니다. 토트넘이요. 지금 토트넘, 아스널 모두 승점 57인데 토트넘이 골 득실에서 18골 플러스 18이기 때문에 4위. 아스널이 골 득실에서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메뉴는 한 경기 더 치른 상태에서 승점 54라서 사실상 사실상은 아니지만 한 80% 이상 4위 싸움에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도박회사는 지금 이 경기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률을 아스널 50%, 토트넘을 49%로 놓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로 놓았다라는 그런 지금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토트넘과 아스널이 이 4위를 놓고 정말 피 터지는 피 말리고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이 한 경기 한 경기가 결승전이 되는 그냥 피말리는 싸움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 삼아서요. 지금 뭐 1위 다시 맨시티가 브라이튼을 오늘 또 3대 0으로 잡았기 때문에 다시 맨시티가 77점으로 리버풀을 제치고 다시 1위로 올라섰고요. 리버풀의 승점 76으로 2위입니다. 첼시가 오늘 졌지만 승점 62로 3위인데 뭐 4위 토트넘, 5위 아스날에 비해서 한 경기를 덜한 상태고 어쨌든 5점 정도 앞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뭐 토트넘이나 아스날이 첼시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선실적인 것은 가능성은 존재를 하지만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첼시가 3위, 토트넘이 4위, 아스날이 5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순위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토트넘과 첼시, 이 북런던 구단의 두 구단의 정말 피말리는 승부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자, 토트넘과 아스날 남은 6경기를 한번 보시게 될까요? 일단 토트넘부터 살펴보죠. 일단 다 양팀 모두 이제 6경기 남았는데 토트넘은 당장 브렌트포드 원정 경기를 떠납니다. 그리고 레스터 시티와 홈 경기를 가지게 되고요. 리버풀 원정 경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과 홈 경기, 여기에 끝나면 번니와의 홈 경기, 노리치 시티와의 원정 경기로 올 시즌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스날은요, 맨유와 홈 경기를 가지고 웨스트햄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난 이후에 토트넘과 원정 경기, 토트넘 원정 경기를 가지고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 그리고 에버튼과의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6경기, 토트넘과 아스날에 남은 6경기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아스날이 첼시라는 첼시 원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여기서 3연패를 끊고 승리를 하면서 뭔가 상승세의 발판을 마련한 사실이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리버풀 원정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상으로 보면 리버풀 원정이 남아있는 토트넘 조금 더 불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다만 아스널도 맨유와의 홈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또 큰 분수령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뭐 토트넘이든 아스널이든 토트넘이든 결국에는 양팀과의 맞대결 5월 12일에 있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있는 거죠. 토트넘 대 리버풀 간의 이 양팀의 맞대결이 이 4위 싸움의 분수령,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결국에는 4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99.9%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양팀의 맞대결을 제외하고는 토트넘, 브렌트포드, 레스터, 리버풀, 번니, 노리치거든요. 리버풀만 제외하면 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뭐 사실 아스날도 비슷하긴 해요. 맨유,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를 제외하면 맨유, 웨스트햄, 리즈, 뉴캐슬, 에버튼인데요. 네, 맨유와의 홈 경기만 제외하면 여기도 뭐 해볼만 하거든요. 결국에는 정말 남은 일정을 놓고도 팽팽한 승부가 예상될 수 있고 결국에 두 팀 간의 양팀 간의 맞대결 전에 먼저 패배하면서 꼬꾸라지는 팀이 이 4위까지 가는 싸움에 있어가지고 동력을 잃을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3번의 경기들, 각 팀마다 3번의 경기들에서 결국 계속 연승을 달려야지 그 연승에 힘입어서 양팀 간의 맞대결에서 뭔가 힘을 가지고 이 4위 싸움에 사활을 건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 예상이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진짜. 근데 약간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불리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가 조금 네,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토트넘 같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챔피언스 리그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할 경우에 손실이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돈적인 것을 따져보더라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조별리그 진출 상금 기본적으로 1564만 유로에다가 플러스 알파, 조별리그에서 승리하면 280만 유로, 무승부라면 90만 유로거든요.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어지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나가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서 우승까지 하게 되면 전체 8,514만 유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다 라는 돈적인 문제. 여기에 또 플러스 또 알파가 있죠. 단순한 상금뿐만이 아니라
중계권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폰서십 수입에 있어가지고도 그런 막대한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만약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가지 못한다? 팀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당장 해리케인이 다시 이적 선언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해리케인 같은 경우는 계속 우승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해리케인이 토트넘에 지금 상태라면 토트넘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의 가장 전제 조건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해리케인 더 이상 참을 대로 참았다 라고 하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팀 혹은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팀에 가겠다 라고 말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해리케인 선수가 나가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에게 향하는 손흥민 선수가 받는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해리케인까지 나간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또 뭐 그렇게 되면 돈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선수 영입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금 큰 이제 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됐을 때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팀에 야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파라티치 단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팀에 비전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토트넘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실패했었을 때 그런 예상되는 손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스널도 충분히 그 정도의 예상되는 손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어차피 돈이야 똑같은 거라고 했었을 때 팀 분위기는 그래도 아스널이 받을 타격, 팀 분위기 측면에서는 아스널이 받을 타격보다는 토트넘이 받을 타격이 더 크죠. 왜냐? 해리케인의 존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라도 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5월 12일에 이곳 시간이죠. 5월 12일 저녁에 열리는 아스널과의 맞대결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 토트넘과 아스널의 이 4위 싸움이 정말 점입가경이 될 것이고, 계속 매 경기 토트넘과 아스널이 펼치는 그 매 경기들이 결승전이고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식으로 또 토트넘과 아스널의 이 4위 싸움이 전개될지 계속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